선생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컬러 활용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는 블랙 앤 화이트. 맨 먼저 화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블랙에 대해서 3주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이트와 블랙이 같이 배색이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편안한 자세,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없이 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 3교시는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블랙 앤 화이트 활용 사례. 자, 뮤직비디오부터 한 편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21 Fire 쓰시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가 마치 그 영상의 코드인 것처럼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검은색은 어둠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고요. 흰색은 빛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이 대비를 이루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강렬한 그러한 뒷배경으로서의 배경 그리고 색의 효과로서 이 영상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배경으로서 사용된 블랙 앤 화이트 사례를 또 들어봤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레이디 가가가 베란다에서 떨어질 때 그 뒷배경으로 어떻습니까? 회오리 치는 듯한 흑과 백으로 된 그래픽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어떻던가요? 마치 뭔가 깊숙하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착시, 움직임의 효과가 그 선적인 요소의 흑백 대비가 강렬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협회죠. 엠네스티에서 홍보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엠네스티 국제인권기구의 홍보물. 마치 대상들이 그 빛의 음영, 그 하얀색 종이 위에 그림자로서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판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판화가 가진 특징이 거의 유사하게 이 동영상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홍보물에서 나타나는데 대비를 통해서 강한 이미지 그리고 선과 면을 통해서 대상물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뮤직비디오 한 편을 더 보도록 하시죠. 좀 전에 봤던 엠네스티 것도 그렇고요. 지금 보여드릴 뮤직비디오도 그렇고요. 배경이 아닌 영상 그 자체로서의 블랙 앤 화이트 배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아하, 테이크 온 미입니다.
만화, 상상의 공간, 그림 속의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공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영상으로 이러한 만화 같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간이 굉장히 그래픽적으로 차별화된 상상의 공간, 그림 속의 공간, 이런 이미지를 전달을 하죠. 대상물이나 캐릭터로서의 블랙 앤 화이트는 어떨까요? 쉽게 그 털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킨, 몸의 색깔이 그 검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 동물의 경우 어때 보이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보입니다. 동일한 분류, 종 간에서는 뭔가 좀 차별화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이 검은 점박이들, 짐승들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젖소도 그렇고 달마시안도 그렇고 지브라, 얼룩말도 그렇고 무늬들이 대부분 좀 자유스럽죠. 어느 정도 뭐 그 틀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 자유스러운 고정되지 않은 무늬이기 때문에 장난스럽다거나 아니면 개구장이 같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팬더도 그렇고 펭귄도 그렇고 이런 털이나 그 표면의 문양이 점박이 됐을 때는 귀엽다라는 그런 인상을 또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형의 캐릭터, 인간형의 캐릭터로 오게 되면은 부정적인 요소들로 변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검은색이 가진 그 어떤 음습한 이미지, 암흑의 이미지, 그런 것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복잡한 심리를 지니고 번뇌를 하는 그런 캐릭터가 뭔가 이렇게 흑백의 문양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심란한 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해골, 뭐 눈하고 입하고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해골 바가지들도 이제 뭐 검은색, 흰색의 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음험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패션으로서의 블랙 앤 화이트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클래식 동영상 하나 보시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연주할 때는 연미복이라고 하나요? 그 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희거나 검은색 나비 넥타이에 검은색 턱시도를 하시고 연주를 하시죠. 어떤 분위기가 나나요? 격식을 차렸다. 기품 있고 예의 바른 느낌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백의 조화가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체크 패턴도 어떻게 보이나요? 뭔가 좀 이렇게 논리적이어 보이죠. 그리고 다른 패턴에 비해서는 단정해 보입니다. 반면에 뭔가 답답하고 강박적인 그런 느낌도 체크무늬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패턴들 볼까요? 아까 동물들 보면서 보았던 달마시아 패턴 어때 보이나요? 개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패턴을 한번 보면은. 그리고 자유로워 보이죠? 점 자체가 흰 바탕 위에 아무렇게나 먹물을 막 뿌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반면에
왠지 유화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그 젖소가 대부분의 젖소가 얼룩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달마시안의 이런 패턴들도 좀 크고 띄엄띄엄 떨어지면은 젖소 얼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은 뭔가 좀 유화적인 그런 느낌도 전달해주는 그런 패턴이 달마시안 패턴입니다. 그리고 얼룩말 패턴, 제브라 패턴이라고 해놨는데요. 개성이 강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죠. 그리고 더불어 어떻습니까? 야성적인 느낌도 듭니다. 이거 지브라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야성적인 느낌. 자, 그리고 줄무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네. 프리즌 스트라이프. 뭐, 혹자는 제일 스트라이프라고도 하는데, 단순합니다. 가로로 그냥 직선들이 쭉 가 있는 거죠. 직선적이고, 좀, 이것도 체크무늬보다는 좀 덜하지만, 살짝 강박적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른이나 아이나, 이렇게 가로로 된 줄무늬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보이나요? 장난기 있어 보이고 개구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 죄수들 보십시오. 이 죄수들인데 왠지 장난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로로 된 줄무늬, 줄무늬 흰색과 검정색의 대비, 그런 대비의 그런 강함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줄무늬가 좀 장난스럽고 개고진, 아마 뭔가 심하게 장난을 쳐서 감옥에 간 게 아닌가 싶은, 감옥에 있는 이분들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고 장난기 있고, 장난 좀 심하게 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의 그런 줄무늬가 프리전 스트라이프 같습니다. 자, 패션에서의 블랙 앤 화이트, 제가 또 두어 가지 정도 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라다의 패션쇼, 일단 먼저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See the size, stripped and cleaned before your eyes. Sweet look, fresh and ready to cook. Crawfish, 자, 프라다의 패션쇼를 보셨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이 패션을 보면서 흰 그 드레스 위에 검은 문양이나 검은 리본, 검은 스카프 같은 것들이 장식으로 달렸을 때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동양화, 그 옷의 구김도 마치 화선지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패션을 통해서 동양화의 성과 여백, 그리고 음양이 바로 흑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다른 컬러들이 적용됐을 때보다는 여유롭고, 흑과 백의 대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대담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동양화의 동양적인 느낌, 여유롭고 또한 대담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패션에서 또 블랙 앤 화이트가 쓰이는 거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복입니다. 교복 중에서도 요즘 교복에는 블랙 앤 화이트로 그 교복 컬러가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보수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교복인 경우에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를 이루는 교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교복도 그렇죠. 옛날 교복들도 단순하게 블랙에 깃이나 소매나 이런 데만 흰 것이 잠깐 보이고, 특히 그 옛날 여고생 교복 같은 경우에는 세일러복 같은, 세라복이라고 하는 세일러복장 같은데 뒤에 머리 깃 있는 부분만 하얗게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뭔가 보수적인 교복이나 제복 같은 경우에 흰색과 검은색의 배색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 강하면서 보수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영상 하나를 더 보시도록 하시죠.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계시는 이상봉 선생님의 유명한 2007년도 파리 콜렉션 중에 한 장면이었는데요. 흑과 백이 조화를 이뤘을 때 상당히 동양적이면서 대담하고 또한 대담함과 더불어서 또 여유로움까지 패션에 녹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브랜드 제품으로서의 블랙 앤 화이트 어떻게 쓰는지 살펴볼까요? 일단 제품으로서 블랙 앤 화이트가 조화롭게 쓰인 것 몇 가지를 예를 찾아봤는데요. 타일류가 체크 바둑판처럼 검은색, 흰색으로 쓰이는 경우 자주 볼 수가 있겠죠. 청결하고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과 함께 잘 맞춰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타일과 타일 사이에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접착제로 타일과 타일을 붙이는 그 갭. 그런 갭이 이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를 통해서 더 드러나 보이지 않고 감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깔끔해 보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쓰여지는 것. 네, 체스판이 또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말도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스판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축구공, 축구화에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을 적용한 혹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을 적용한 그러한 축구화나 축구용품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하면 축구, 체스, 그리고 바닥, 타일과 관련해서 블랙 앤 화이트가 적용된 제품을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브랜드로서 블랙 앤 화이트가 떠오르는 제품. 저는 몽블랑이 떠오릅니다. 몽블랑의 이 육각형 볼 모양은 눈높임 몽블랑산을 모티브로 해서 개발한 비주얼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그래서 몽블랑 정상에 덮여있는 눈의 칼라인 흰색과 만년필, 대부분의 만년필,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블랙을 주로 많이 썼죠. 물론 몽블랑은 이제 필기류뿐만이 아니라 가죽 제품, 가방이라든가 향수, 미용과 관련된 제품들까지 그 브랜드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죠. 이 브랜드가 태어난 발생 자체가 필기구류, 특히 검은색 만년필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정색 만년필과
그 위에 얹혀진 몽블랑의 아이덴티티가 흑백의 조화로서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아이덴티티로 유지되어 오고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를 이용한 브랜드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블랙 앤 화이트의 조화를 살린 브랜드의 예로서 몽블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이나 온라인 컨텐츠에서 블랙 앤 화이트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첨단 기기나 제품을 파는 그런 사이트들, 블랙 앤 화이트를 쓴 사이트 중에 그런 업체의 사이트들이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건 모토로라 사이트고요. 밑에는 그렇습니다. 스카이, 핸드폰 스카이 사이트입니다. 또 어떤 사이트들이 그 화이트 앤 블랙을 주된 테마 컬러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했나 살펴봤더니 만화적인 어떤 재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이트들. 그 만화가 뭐 아하의 테이크 온미에서도 보셨다시피 흰 면 위에 검은 선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그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만화에 대한 이미지가 저 같은 사람도 그 흰 바탕 위에 검은색으로 그리고 스크린지라고 하나요? 잘라서 음영을 만들어 붙이는 그런 만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화적인 재미 요소를 부여하는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만화의 선이라든가 면을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빛과 어둠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 그런 경우에도 블랙 앤 화이트로 주조색을 이루어서 구성을 한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사이트인데요. 화면이 자기가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마우스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으면 화면이 쭉 계속 이동을 합니다. 마구 이동을 합니다. 이쪽으로 마구 이동을 하면서 선이 앞으로 계속 거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게 선이 거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두께의 변화라든가 그 효과가 불규칙하게 막 변하면서 굉장히 동양화 같은 붓으로 막 흩날린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양적인 느낌을 주는 어떤 붓의 느낌이라든가 동양화 같은 느낌을 주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블랙 앤 화이트를 사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모와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 역시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죠. 다 블랙으로만 되어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어떤 뭐 암흑시대의 MMORPG, RPG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상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추모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경건하게 추모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흑과 백이 쓰여지는 다른 사례 동영상 하나 더 보시도록 하시죠.
리니지2 3주년 기념 그 컴퓨터 그래픽 무비 중에 일부였는데요. 이거는 흰과 검은색의 배색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랙과 화이트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아마 감을 다 잡으셨을 겁니다.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주인공과 주인공의 대립하는 캐릭터가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흰색, 그리고 안타고니스트, 대항자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즉 공식처럼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흰색은 빛,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춰주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빛과 같은 느낌이 있는 반면에 검은색은 어떻습니까? 어둠, 암흑, 죽음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대결, 즉 성과 악, 천사와 악마의 대결 같은 구도를 컬러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블랙 앤 화이트의 컬러 활용사를 봤는데요. 쭉 한번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배경으로 쓰일 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었나요? 어둠과 빛의 대비를 통해서 흑과 백의 조합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강렬한 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레이디 가가의 파파라치 비디오에서 나왔던 장면 기억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선적인 요소의 흑백 대비를 통해서 착시, 움직임, 동적인 느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흑백 영상 어떻던가요? 백지 위에 그림자처럼 대상이 강하게 부각됐고 파나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죠? 이런 흑과 백의 대비를 통해서 매우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었죠. 그리고 만화처럼 만들어진 영상의 경우는 어쨌든요, 상상의 공간, 그림, 그 만화 자체의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대상물, 캐릭터 같은 경우에 전박이 같은 동물 어떻습니까? 독특하고 자유스럽고 개구장이 같고 또 귀여움을 떳떳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반면에 일반적인 캐릭터들, 인물형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심리를 지니고 번뇌하고 또 이게 자연스럽게 해골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음험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 나게 하는 것이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패션 살펴봤죠? 어땠습니까? 클래식하는 장면 보셨었죠? 클라우디오 아바다라고 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매우 유명하신 그런 지휘자분께서 연주하는 비제의 칼멘이었죠. 비제의 칼멘에서 합창 부분이었는데 대부분 다 연주자들이 턱시도를 입고 있었죠. 검은색, 안에는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흰색 나비 넥타이. 합창하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자켓에 검은색 나비 넥타이를 매셔가지고 이렇게 흑과 백의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셨던 동영상 이외에도 대부분 클래식 연주하시는 분들은 검은색 턱시도에 안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어떻습니까? 이런 턱시도라든가 정장의 분위기, 격식을 차린 기품 있는, 그래서 예의 발라 보이고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죠. 그리고 패션에 적용됐던 흑과 백 어떻습니까? 동양적인 느낌이 들었죠. 동양화의 성과 여배, 음과 양, 흑과 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유로움, 그리고 어떤 검은색의 쓰임이 굉장히 대담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었죠. 대담한 느낌을 전달한다 했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교복이나 체육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흑과 백 적용이 됐습니다. 패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패턴. 체크 패턴은 어떤가요? 논리적이어 보이고 단정해 보이는 반면에 뭔가 좀 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달마시안 패턴은 어땠습니까? 개성이 강하고 자유롭고 반면에 좀 유아적인 속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패턴이었고요. 야생마 패턴, 얼룩말이죠. 얼룩말 패턴. 개성이 강하고 자유롭고 야성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줄, 프리즌 스트라이프죠. 죄수들이 입는 죄수복의 가로줄무늬 같은 그런 줄무늬 옷 어땠습니까? 단순하고 직선적인 그런 성격의 캐릭터처럼 그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지게 하고요. 또 강박적인 느낌도 약간 나는 반면 또 장난기 있고 개구진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이 이 가로 줄무늬였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브랜드 제품 타일류, 청결함, 깔끔, 단정하고 잘 짜여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체스판 같은 경우에는 장기판에 나가는 칸의 구분, 그리고 PR, 상대편과 나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의 용도로서 흑과 백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축구공이나 축구화,
흰색 바탕에 검은색을 적용해서 시인성을 확보를 했죠. 공이 눈에 잘 띄게 했습니다. 그리고 몽블랑 같은 경우, 몽블랑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눈 덮인 몽블랑을 모티브로 해서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아이덴티티를 계속 키워오고 있죠. 온라인 웹사이트, 온라인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첨단 기기 제품인 사이트에 이제 흑과 백으로 만든 사이트들이 꽤 보였고요. 이런 사이트들 깔끔하고 단정히 보였습니다. 또는 그 만화적인 이미지들이 살아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과 관련된 사이트, 영화 관련 사이트라든가, 근데 뭐 의도적으로 영화 분위기를 위해서 겉표지도 좀 검게 짙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모, 죽음과 관련된 추모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흑과 백의 조화를 통해서 조의를 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볼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의 구분 방법으로서 일일이 얘가 주인공이고 얘가 나쁜 편이야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의상만 딱 봐도 아 얘가 우리 편, 쟤는 저 편,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빛과 어둠의 상징이죠. 낮과 밤, 빛과 어둠, 그리고 선과 악, 악마와 천사, 이런 개념이 흰색과 검은색에 따로따로 부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으로서의 블랙 앤 화이트 쓴 사례, 아주 그렇게 시리어스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차시 예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said, are you gonna be my girl? 제트의 Are You Gonna Be My Girl 였는데요. 그 뒷배경이 마치 하얀색 여백으로 가득 찬 그런 종이 같았었죠. 그 연주하는 멤버들도 마치 그 종이 위에 이렇게 흑백으로 올려진 인물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예, 그리고 그 선에서 잉크가 흐르듯이 흘러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돼서 춤추는 모습도 자칫 지루해질 수 있었던 그런 뮤직비디오를 나름 재미를 부여하면서 살리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주 7주차 1, 2교시에는 컬러 마케팅과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겠고요. 3교시에는 오늘 블랙 앤 화이트, 흑, 백의 조화를 이룬 흑과 백이 배색이 된 그런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 3교시에는 단색, 모노톤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모노톤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단색류입니다. 그레이 톤뿐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뭐 블루톤이 됐건 레드톤이 됐건 기본적으로 모노톤이라고 하는 것은 단색조거든요. 흑백으로 만든 단색톤이 아니라 한 색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단색톤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단색톤 중에서도 그레이 모노톤이 활용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